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독한 영어 전쌤 루디쌤. 오늘은 어휘책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법 이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강의는 되게 많이 보셨냐면 어휘를 갖다가 뭐 어구 중심으로 외워라, 어휘를 갖다가 뭐 연상법으로 외워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어떻게 외워라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어휘책을 갖다가 A라는 방식으로 외우든 B라는 방식이나 C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의 시행착오도 겪는 것도 보고 또 저도 예전에 제 학창 시절을 보면 실제 중요한 건 A라는 방식이다, B라는 방식이다, C라는 방식이다 이거 이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휘를 계속 봐야 되는 그 태도를 갖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이 결석하지 않고 반드시 학원이나 주어진 숙제를 갖다가 소화해야 되는 그 학습 태도가 더 이전에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지. 참 이게 꼰대 같은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요. 저도 예전에 제 어휘를 외우면서 뭐 어근 중심으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한테 A라는 방식이다, B라는 방식보다 더 근본적인, 더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책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뼈를 주고 싶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게 오늘 TCC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경청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중간에 또 그만둘까? 우리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막 하죠. 이게 막 그 오늘 나 200단어, 100단어 막 하잖아. 그죠? 에너지 엄청 씁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데 이게 이제 그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까먹었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절반 까먹은 분도 있고 뭐 30% 까먹은 분도 있고 막 하여튼 까먹었어요. 자,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내가 어저께 막 진을 뺐거든요. 막 하루에 100단어, 500단어 막 죽으라고 하겠다고. 뭐든지 과도하게 몰입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적으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저께 진을 뺐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가 빨렸잖아. 단어 외우는데 기가 빨렸으니까 다시 보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부분을 다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 맞지? 그렇다고 그냥 쌩 까고 넘어가자니까 찜찜하잖아. 앞부분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다고 앞에를 다시 보자니 내가 기가 빨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죠? 결국에는. 자, 이거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지. 막 첫날 봤는데 막 밑줄 긋고 막 똥물뱅이 치고 막 하고 막 이거 열심히 외워야지 막 이렇게 갖고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페이지 막 죽으라고 외워야지 막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식 아닙니까? 이 방식이.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갖다가 어근학습법을 하든 무슨 연상교법을 하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특정 양을 정해서 하는 게 목표 중심으로 좋긴 하겠지만 어휘라는 건요. 일주일 동안 어휘 외운다? 또는 한 달 동안 어휘 외운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휘를 갖다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쇼부 쳐야 되는 방법을 하면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금방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존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점은 어근 중심이다, 무슨 연상학습법이다, 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리투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뭐 사진이 그냥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첫 소개팅 같아. 그런데 만나자마자 남자가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게 상대방 여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감 됩니까 이게 지금. 마찬가지야 이게. 이게 현강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휘야.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나 그 어휘 처음 봤거든. 봤는데 언제 나를 봤다고 막 들이대면서 외운다고 하니까 부담돼.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한다?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된다. 정말로 어휘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게 암기하기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 친밀해지고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많은 분이 강조 안 하죠.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암기 잘할까? 이 부분만 강조하지 암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반드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단어 자체에 친밀해진다. 단어들은 의미도 파악해야 된다. 본 적이 있다 없다는 구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단어 문장 반복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오늘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5페이지나 10페이지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5페이지나 10페이지, 예를 들어 10페이지 보면요. 10페이지 볼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화책이나 그냥 편히 부담 없이 보는 책 보는 것처럼 그냥 눈을 훑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 여기에는 내가 아는 단어 이런 거 나왔고 모르는 단어 이런 게 있대. 그게 쭉 몇 번, 3번, 5번.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3회독 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회독 이상 하면은 아,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이런 단어 내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아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나 어느 정도 봤다는 기억은 나오죠. 그 다음에 몇몇 단어들은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니까 의미도 파악돼.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아, 이 단어 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라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익숙해진 다음에는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야겠죠. 다음 페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많은 경우는 실용영어가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요. 발음이나 리스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발음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발음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원어민처럼 완벽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발음 기호나 그 스펠링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음하지 못하면요. 어떤 단어도요. 암기하거나 익숙해질 수 없어요.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또 제가 또 추후에 다른 TCC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발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통해서 스펠링에 익숙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펠링에.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여러분 단어 보다 보면은 내가 생소한 단어인데 1번, 2번, 3번 나오면은 이 한 번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1번, 2번, 3번 열심히 외우시는데 그럼 안 되고 어떻다? 맨 처음에 하나 단어만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제가 총론 말씀드린 거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강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강조합니다. 어휘 암기의 목적은 여러분 단어 암기 테스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번 막 쓰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휘를 암기하는 목적은 독해와 문법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독해와 문법에 어휘가 나올 때 어휘만 혼자 동떨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독해든 문법이든 공통되는 건 뭐죠? 문장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휘 갖다 익숙해지고 암기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어떤 단계로 가야 된다? 문장 단위 학습으로 반드시 가셔야겠다. 이거 꼭 강조하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프랙티컬 액션 플랜인데요. 자, 처음에 정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책을 샀잖아. 그럼 어떤 책을 갖다 여러분이 보기 시작할 때 만약 그 책이 만약에 300페이지다. 300페이지인데 내가 한 달 동안 본다. 그럼 300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몇 페이지 보면 돼요? 10페이지 보면 되는 거죠. 이러시 맨 처음에 플랜을 짜야겠죠. 범위를 갖다가 1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볼 때 왼쪽에 보면 책마다 다르겠지만 표제어도 있고 다음 페이지는 뭐였어요? 예문도 있고 파생어도 있고 동의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정보가 많단 말이지. 이때 여러분들이 표제어도 보고 오른쪽 예문이나 파생어나 동의까지 다 보려면요. 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 방법은 보는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면 1페이지, 10페이지에 해당하는 표제어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표제어를 반복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중에 단 하나의 의미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화책 보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계속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또 보고 1페이지, 10페이지 또 보고 그렇게 3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친해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책을 봤을 때 그 단어는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단어를 갖다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정도의 친밀 정도는 형성돼야겠다. 자, 익숙해지면서 뭐 한다? 하나의 의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겠다. 자, 이 표제어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표제어가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는 그 표제어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 뭐가 있어요? 문장 단위 예문이 있겠죠. 그래서 문장 단위 예문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향후에 문장하고 어휘의 뜻 가사가 조합해가지고 암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5번 본다, 10번 본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3회독 한다, 5회독 한다 하는데 나는 그 얘기 들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저 이 어휘책 3회독 했는데요. 자꾸만 까먹어요. 난 그럴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요. 뭘 깜짝 놀라냐면 아니 천재인가?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어휘책을 3번 봤다고 그러다가 못 외운다고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 그래서 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저는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어휘책 어떤 거 봤던 건 내가 50번 봤는지 100번 봤는지 나 모르겠거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겹도록 많이 달고 봤으니까. 난 그렇게 볼 때도 잠깐 까먹어도 스스로 원래 자존감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바보 같다는 생각 안 했거든. 그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는 게 당연하지. 다시 보자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수험생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3번 봤는데 까먹어요? 5번 봤는데 까먹어요. 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그 3번 봤다, 5번 봤다의 전제는 뭐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지거나 친밀해지는 단계를 다 생략해보고 막 암기 골수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음에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를 쏟으니까 진이 빠져 사람이. 진이 빠지니까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다시 복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포기가 싫거든. 자기가 고통스럽거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으로 뭐 한다? 반복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필요한 단어만 볼체해가지고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에서도 모르는 단어 옮겨 적고 모의고사 리뷰한 상태에서도 모르는 단어 옮겨 적고 다른 기본 그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모르는 단어 옮겨 적고 그래서 자기 암기 노트 이제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자, 이게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요 복습 단계인데요. 요 표 글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이제 기억량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억량이 높겠죠. 지금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에서 여러분이 딱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안 보일 겁니다. 이게 1시간이에요, 이게. 1시간인데 이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요 보일까? 요거. 요 3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외우거나 정리한 상태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학습했던 양의 50에서 60, 70%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복을 해갖고 지속적인 기억, 즉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초기에 단기 기억을 갖다가 골수에 새긴다.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맨 처음에 진을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여러분한테 고통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리뷰 다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즉 익숙해지기 위해서 맨 처음에 편하게 부담 없이 봤던 과정을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예전에 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소설책 있잖아요. 소설책. 그때 는 시드니 셀든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 셀든 책을 딱 그 원서책을 보니까 이분이 20권을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직구든 뭐든 해가지고 20권을 다 샀어. 영어 소설책 갖다가 이렇게 페이퍼북.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에 600페이지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학교 갔다 와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갔다 와서 아니고 군대 제대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그 소설책을 보는데 왜냐하면 난 대학교 때부터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때 제가 유학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역시 뭐 그 영어 공부 제일 좋은 거는 소설책 많이 보는 거라더라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소설책을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설책을 쭉 보잖아요. 보면 여러분 알겠죠? 제가 어떤 문제 부딪혔는지. 그지? 역시 단어야 단어. 내가 수능만 봤지 무슨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무슨 앵글로 섹슨이다 보다 되게 프랙티컬 잉글리시 단어를 갖다가 처음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도 이제 굳은 결심을 했었으니까 책 읽으면서 단어 나올 때마다 단어를 다 찾아봤어. 무슨 그 입시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다가 뭐 박스 치고 뭐하고 쓰고 이거 한 3, 4일 해보니까 못하겠어. 왜 못하겠냐면 이거는 내가 소설책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수능 구문 분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 두 번째 너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무슨 뭐 사건이 있었으면 이게 막 이렇게 궁금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막 단어 찾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방법 실패.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뭘로 했냐? 역시 어휘는 문맥이 결정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 단어 사전 안 찾아. 그냥 쭉 읽어. 모르는 단어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문맥을 파악하면서 본다고 해. 오케이? 그렇게 또 며칠을 봤어.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어를 너무 안 찾아갖고 너무 모르니까 문맥으로 파악 안 되는 단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은 다음에도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리딩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결론이 뭐냐?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그렇다고 단어를 갖다가 다 쌩까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도는 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제 마지막 솔루션은 뭐냐면 이런 거야. 쭉 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있잖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앞 페이지에서 이 단어를 봤거든? 근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단어가 또 나와. 또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 단어를 모르잖아. 모르는데 이미 나하고 그 단어는 뭐야? 친밀감이 형성된 거지. 이걸 어려운 말로 래퍼라고 하는데 래퍼가 형성되어진 거야. 친밀감이 형성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 하냐? 그래 뭐 너 여러 번 봤고 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너 정도는 내가 뜻을 알면 좋을 것 같아라고 내가 사전 한번 찾아본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단어는 안 잃어버려. 뜻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거야. 이 단어 공부하는 게 이게. 나도 기존에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막 쓰든 어근이든 뭐든 했거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컨디션 좋은 날은 막 3, 40단씩 잘 외워지는데 그 다음에 되면 이제 까먹은 게 보이니까 다시 보는 게 싫잖아요. 사람이 원래 짜증나잖아요. 원래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무 진이 빠진 거 다시 보기 싫은 게. 그런데 제가 영어 소설책 보면서 그렇게 부담 없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 이 단어 내가 여러 번 봤네. 그럼 이 단어 정도는 내가 알아도 좋겠나라고 찾아보니까 부담도 안 되지. 그다음 뭐야? 안 까먹지.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암기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선행이 된 거예요? 친밀해지는 관계가 성립된 거지. 아까도 제가 재미로 남녀 간의 사진 잠깐 보여줬지만 서로 만났는데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서로가 뭐 사귀기로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는 거지. 만나자마자 야, 너 좋아. 사귀자. 만나자. 손잡자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껴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숙성의 시간을 가지시고 뭐한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고 액션 플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TCC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내가 오늘 100단어를 반드시 외우지 하지 말고 여러분 목표를 갖다가 몇 단어 외운다고 하지 말고 몇 번 봐야겠다고 획도수로 세우세요. 이게 가장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100단어가 나오는데 100단어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오늘 15번 반복해서 봐야겠다. 이걸 목표로 세우세요. 이거 제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친밀해진 상태에서 나중에 스펠링이든 뭐든 발음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